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보석이 등장한 이래로 하루도 평화로울 날이 없었던 브롤스타운. 하지만 오늘은 여태껏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이너와 파이퍼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폐허가 된 브롤스타운을 재건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치게 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엔 정말 의외의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브롤스타운의 외곽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발리와 레온이었는데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낮에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기에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브롤스타운을 보고 놀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크로우였습니다. 크로우와 레온은 그들만의 복잡한 사정으로 사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서로를 처음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레온을 본 크로우는 살기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전투태세를 취했습니다. 평화유지군이 된 크로우의 사정을 알 리가 없었던 레온도 자신의 품에 숨겨두었던 수리검을 꺼낼 차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미사일. 그 미사일은 하늘에서 수십 개의 지뢰다발로 분리되어 일제히 그들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민첩성에는 일가견이 있는 두 사람이었기에 빠른 움직임으로 폭탄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듯한 요란한 기계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의 근원지는 다이너가 야심차게 준비한 강철 로봇 틱이었습니다. 강철 로봇 틱은 이제까지 그가 개발한 로봇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몸속엔 수백 개의 투척용 지뢰다발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유사시엔 자신의 머리를 투척하여 유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틱은 숨 쉴 틈도 없이 자신의 머리를 레온에게 투척합니다. 틱의 머리는 유도탄이 되어 레온에게 날아갔고 아무리 민첩성이 뛰어난 레온도 틱의 머리 폭탄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폭탄이 터지려는 찰나 레온의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폭탄을 날려버리는 크로우. 그는 어째서인지 레온을 보호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롤스타운의 암살자로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왔던 크로우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레온 또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기 이전에 브롤스타운의 일원이었기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공격이 끝나는가 싶었던 틱은 자신의 몸속에서 새로운 머리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의 표적은 크로우와 레온이 아닌 아무런 힘이 없는 마을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오는 거대한 손바닥. 정체를 알 수 없는 손바닥은 틱을 번쩍 들어 브롤스타운에서 떨어진 어딘가로 던져버렸습니다. 모두가 당황해하는 순간 손바닥의 주인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으니 그의 정체는 바로 진이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웃음을 남긴 채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온 콜트 가족들. 콜트는 크로우와 레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지난날의 상처를 뒤로한 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또래의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던 제시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친구는 곰부족의 수장 니타였는데요. 니타와 제시는 비슷한 또래였지만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에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특히나 니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자연 환경에서만 살아왔기에 기계들을 다루며 사람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제시를 부러워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시는 니타에게 글씨를 알려주겠다며 그녀를 마을에 있는 학교로 데려갑니다.